실거주 집 한 채 청약을 한다던가 이거는 절대 부자가 되는 길은 아니거든요. 다 그런 발자취가 있어요. 저의 첫 시작은 였고 영원히 모은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돈 모으면 그 10억짜리 집이 뭐 기다려줘요? 가시죠. 안녕하세요. 아, 왜요? 프로다. 이 텐션 전환 뭐야? 방송인이네. PD가 아니라. 예, 안녕하세요. 예. 궁금한 것을 네.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많은 경제 유튜버 분들이 네. 이 돈은 모아야 다음 스텝이 가능하다. 실제로 이 얼마를 모아야 발판을 만들 수 있는지. 이 질문도 정말 사실 많이 받는 건데 부동산 하기에는 얼마 정도로 보통 얘기를 하나요? 제가 그냥 서칭해 보기로는 3천만 원? 3천만 원. 사실 돈이 없어도 돼요. 1,000만 원, 뭐 500만 원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가격이 계속 떨어져서 최저가가 뭐 300만 원인 거는 500만 원 써서 할 수도 있고, 토지 투자 이런 거는 당장 수익을 받기는 어렵겠지만 묵혀두는 용도로 뭐 500만 원 이하로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 것들이 경매장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제 투자에 대해서 정말 많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들어가요. 왜냐면 그 가격까지 떨어졌다는 건 결국 아무도 입찰을 그때까지 안 했다는 거니까 뭐 정상적인 물건은 아니에요. 거예요. 근데 초보자분들이 그런 정상적인 물건이 아닌 게 단순히 싸다고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불안하니까. 300만 원이라도 크잖아요, 돈이.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상적인 물건, 권리 분석상 문제가 없고 시세가 명확히 있고 이런 거는 맞아요. 3천만 원이 저도 최소라고 봅니다. 취득세 내고 대출 받아서 나머지 잔금 납부까지 하는 돈이 들어가는 게 최대 묶이는 게 3천만 원인 거는 인천 쪽에 많을 텐데 뭐 1억 이하, 다세대 주택 이런 거 보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건 3천만 원 이하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돈보다는 저는 결국 마인드인 것 같아요. 3천만 원이 있어도 내가 생각하는 아파트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 투자를 할 수가 없고요. 1억이 있어도 내가 강남에, 용산에 대형 아파트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다면 투자를 또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영원히 투자금만 모으는 거예요. 눈이 높으면. 뭔지 아시겠죠?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를 그거는 이제 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자들이 처음부터 뭐 강남의 아파트로 성장한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들도 첫 투자는 남들이 안 보는 거, 작은 거였을 확률이 높아요. 그분들이 애초에 금수저가 아닌 이상. 저도 그랬고, 저는 이제 송파 쪽에서 커서 한 23년을 살았는데 대형 평수 아파트에도 살아봤고 뭐 주상복합에도 살아봤는데, 제 명의로 산 첫 집은 다세대 주택 1억 5천짜리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사는 집이랑 거주하는 집과 내가 투자하는 집은 별개로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투자로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실거주 집 한 채 청약을 한다던가 이거는 절대 부자가 되는 길은 아니거든요. 안정성을 가는 거지. 이게 좀 넓혀서 얘기를 해보자면, 회사 생활이 정말 안정적이죠. 사업을 하면 뭐 망할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하면 사업체가 날아갈 수도 있는 건데, 안정성을 추구하다 보면 부자가 되긴 어렵고, 안정성을 낮추더라도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안정성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투자라는 것도 남들이 안 보는 걸 해야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그게 외형상으로 좀 안 좋아 보이든, 경매는 권리 분석이라는 게 있으니까 권리 분석상 해석하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또 경쟁이 낮아지겠죠. 그게 무서운 사람들은 못 들어올 테니까. 그런 거는 교육을 통해서든 먼저 이제 부자가 되신 분들을 보면 다 그런 발자취가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은 뭐 빌딩 부자, 뭐 건물주 이렇게 돼 있어도 내가 당장 건물을 살 수는 없잖아요. 3천만 원으로. 그분들이 처음에 첫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의 첫 시작은 다세대 주택이었고, 작년까지는 여기가 계속 규제 지역이어서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다 풀렸거든요. 지금은 이제 실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비규제라서 할 수 있어요. 지금 화곡동에 뭐 빌라왕 다세대 주택이 경매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노려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나오기까지가 문제가 있었던 집이지, 내가 낙찰받고 정상적인 전세가로 시세대로 내놓으면 그거는 정상적인 집이 되는 거예요. 투자금은 3천만 원이 있어야 그래도 정상적인 물건을 할 수 있다. 플러스 내가 3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물건들이 그렇게 좋진 않을 거야. 아파트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세대 주택으로 돈을 벌 수 있냐? 벌 수 있거든요. 아파트로만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투자 목적으로는 다세대 주택이 돈도 적게 묶이면서, 다세대 주택이라고 사람들이 안 사는 게 아니거든요. 위치는 지키고 아파트를 포기하겠다면 다세대 주택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딱 3천만 원은 직장인이라면 네. 뭐부터 하시겠어요?
사실 3천만 원 모은 직장인이라고 하셨잖아요. 너무 조건이 좋아요. 직장인은 대출이 잘 나오거든요. 주택자고 뭐 청약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볼 것 같아요. 최근에 규제가 풀린 지역들 있죠. 서울에 이제 좀 변두리, 뭐 강남은 여전히 이제 규제 지역이니까 못 보고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뭐 경매 물건 검색할 때는 1억 4천 이하로 필터를 해서 아파트 체크, 다세대 주택 체크, 오피스텔 체크 해서 한번 볼 것 같아요. 근데 아파트 체크를 했지만 어차피 아파트는 안 나올 겁니다. 아파트 1억 5천 이하가 잘 없으니까 쭉 볼 것 같아요. 전세랑 매매가가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문제가 되는 거기도 한데, 어쨌든 전세 시세라는 게 기준이 공시지가에서 판단이 보통 돼요. 공시지가에 작년까지는 150%였는데 140%까지 낮췄거든요.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시지가랑 떨어진 가격이랑 비교를 해서 이제 내가 얼마까지 전세를 받을 수 있는가를 보면 좋아요. 로드맵을 대충 그려본다면 로드맵. 사실 뭐 직장인도 뭐 천차만별이겠죠. 생활비나 뭐 이런 게 다를 텐데, 저는 사실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이 보통 2년 주기로 이제 재계약을 하는데, 보통은 뭐 1,000만 원 정도는 전세가가 올라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전세가라는 것도 생활 물가 지수랑 같이 가기 때문에, 아파트 이런 거는 극단적으로 출렁이는 게 심한데, 빌라나 오피스텔은 대부분 이제 조금씩 오르거든요. 1년에 뭐 500만 원 이렇게 올라서 2년 되면은 뭐 1,000만 원, 뭐 1,500만 원 이렇게 올라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한다면 계산이 나오죠. 내가 1년에 뭐 연봉 한 3, 4천만 원으로 생활이 가능하다면 몇 채가 있으면 되겠어요? 2년에 1,000만 원씩 오른다고 가정을 하면 6개 있으면 1년에 3천만 원씩 오르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1, 2년에 1,000만 원씩 오를 수 있는 거를 6채를 보유한다면, 저는 전세 투자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월세 투자라는 거는 내가 3천만 원 가지고 월세 투자하는 건 의미가 사실 없거든요. 3천만 원으로 월세 흐름을 얼마나 만들 수 있겠어요. 대출 끼고 대출 이자도 내야 되고, 그러면 뭐 나머지 게 내 돈인데 뭐 많아봐야 20만 원, 30만 원 수준입니다. 그게 뭐 뿌듯할 수는 있겠죠. 뿌듯할 수는 있는데 인생을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10개, 20개 돼야 의미가 있는 건데, 처음에는 자산 사이즈 자체를 늘려놓고 그러면서 직장 생활도 유지를 하면 좋겠고, 그걸로 이제 퇴사를 하고 하면은 좀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전세가 시기에 안 맞춰졌을 때 전세를 내가 내 돈으로 줘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대비가 안 되니까, 대출도 안 나오고 직장이 없으면. 그래서 6채 정도 만든 다음에 월세 흐름을 그때부터 만들면 어떤가. 또 궁금한 게 첫 주택 구입을 하면 혜택이 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 첫 주택을 그런 다세대나 그걸 하는 게 맞아? 약간 이런 댓글들도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세게 말씀드리면, 나라에서 뭔가 해주는 거는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거를 하려다 보면 청약, 생애 최초 대출, 생애 첫 주택, 뭐 취득세 면제, 이런 것들에 매이다 보면 이게 뭐냐면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 욕심이 큰 거를 사고 싶어져요. 왜냐면 클수록 취득세가 비싸니까 그걸 면제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큰 걸 하려다 보면 난 지금 3천만 원밖에 없는데 나는 막 10억짜리를 하고 싶어. 그럼 돈을 더 모아야지. 영원히 모은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돈 모으면 그 10억짜리 집이 뭐 기다려줘요? 그러면 또 15억 되고, 그거를 너무 목매서 투자라는 걸 멀리 하게 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투자로 부를 쌓다 보면, 자산을 만들다 보면 이거는 진짜 1%도 안 되는 혜택들이었거든요. 지나고 나서 보면 투자를 안 했을 때는 그 혜택이 되게 크게 느껴지죠. 근데 내가 자산을 쌓고 운용되는 자산 규모, 들어오는 돈들을 생각하면 사실 아차 싶어요. 그 몇백만 원 아끼려고, 1,000만 원도 아니에요. 몇백만 원 아끼려고 내가 투자를 만약에 안 했다면 지금 너무 후회했겠다. 경매로 만약에 뭐 3천만 원, 4천만 원 싸게 사면 그거에 몇 배 이상으로 돈을 버는 건데, 그 생각은 안 하고 그냥 혜택적인 것만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틀 안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평생을 살아왔던 아파트가 아니라 다세대 주택을 처음 투자해서 투자를 했던 것처럼, 그거를 깨야 결국 부자로 가는 것 같아요. 네. PD님 방송인 출신 PD님 리액션이 좋아서 제가 신나네요. 또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